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15살 비 오던 그날 오후가 바로 그런 기억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던 엄마의 차가운 뒷모습, 그리고 그 손을 꼭 잡고 저를 빤히 쳐다보던 2살 터울의 오빠. 엄마는 제 눈도 맞추지 않은 채 딱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오빠는 아들이라 엄마가 데려가야 해.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남겨진 낡은 집에서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심장 밑바닥에 묻어버렸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 제 휴대폰 화면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 구석,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 제가 기억하던 우아하고 예뻤던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 본 딸에게 엄마가 건넨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영아, 너 아직 그 아파트 살고 있니? 아빠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던 그 집 말이다. 눈물 섞인 재회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입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집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됐어요. 그때는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지영아, 우리 준석이가 정말 위험해. 거액의 합의금이 없으면 걔 정말 감옥에서 못 나와. 너는 똑똑하잖니?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준석이는 아니야. 제발 엄마 한 번만 살려줘. 정말 네 아빠가 암으로 죽었다고 믿니? 엄마가 던진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평소에 쓰시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속 아빠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오빠 준석이가 아빠를 찾아온 그날부터 아빠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4일 준석이가 또 왔다. 오늘은 흉기를 들고 이협했다. 지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내 딸 지영이가 알게 되면 이 아이는 무너질 거다. 차라리 내 몸에 암세포가 퍼지는 게 저 놈을 보는 것보다 낫겠다. 준석이가 사채를 썼어. 그놈들이 아빠 집까지 찾아간 거야. 내 아빠는 그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고 사실상 내 오빠가 아빠를 죽인 거나 다름없지. 자기 아들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의 결론은 여전히 오빠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딸이 아니라 오빠를 구할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엄마는 제 등 뒤에 대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제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밀이었습니다. 지영아, 네가 15년 전에 왜 나랑 같이 안 가고 아빠랑 남았는지 기억하니?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아빠가 널 인질로 잡은 거지. 15년 전의 이혼은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도박과 폭력에 찌들어 있던 아빠로부터 아들 하나라도 살려내기 위한 엄마의 처절한 도망이었죠. 아빠는 엄마가 떠난 후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세탁했습니다. 지영이를 남긴 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이와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증오해서 곁에 뒀다. 제가 믿어온 다정한 아빠는 복수심으로 만들어진 가짜였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피해 아들만 데리고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저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터뜨린 겁니다. 결국 나는 두 분 싸움이 전유물이었네요. 사랑받은 게 아니라 복수의 도구였어.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엄마보다 더 끔찍한 불청객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피 묻은 셔츠를 입고 앉아있는 한 남자. 바로 오빠 준석이었습니다. 지영아, 오빠 왔다. 아빠가 나한테 줄 선물 네가 다 챙기고 있었어. 아빠 약통에 독 탄 것도 너 아니었어? 오빠는 제게 존속살에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병간호를 도맡았던 제가 유산을 탐내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죠. 엄마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영아, 그냥 집 넘겨줘. 너 감옥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하니? 엄마의 눈빛은 비겁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는 여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편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저의 집 가져가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당신들이 한 짓 다 자백하세요. 제 눈으로 확인하면 바로 인감장 넘길게요. 준석은 비웃으며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의 영혼까지 팔기세로 아빠를 협박했던 일, 약통을 뒤졌던 일을 떠들어댔습니다. 드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15년 만에 만난 제 가족의 진짜 얼굴입니다.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던 라이브 방송 채널이 떠 있었고 시청자 수는 이미 수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백한 모든 영상은 경찰 서버와 제 변호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오빠,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엄마.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비 오던 날 제 아내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저는 아빠와 제가 살던 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음악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도구로 아빠의 유산을 쓰고 싶거든요.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뜬 하늘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